오늘은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를 보면 화부터 내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넘어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부정부패 뉴스 같은 거 보면 와, 진짜 화나지 않으세요? 막 실망스럽고 보통은 저 사람들 진짜 썩었다.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본능적으로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그냥 몇몇 나쁜 사람들만의 문제라면 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짚고 있는 주소가 틀린 건 아닐까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노,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 우리가 느끼는 이 즉각적인 분노에서 한 발짝만 딱 물러나서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 사회가 썩어가는 게 꼭 사람들이 유독 못 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한 명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부패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한마디로 구조의 문제라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일이 안 풀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과를 낼 실력이 부족한 상황. 바로 이럴 때 부패가 싹 트는 겁니다. 결국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실력 사이에 뻥 뚫린 구멍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쓸모없어질 때 사라진다. 부패가 진짜로 없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전제인데요. 보통 우리는 잘못된 걸 보면 막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바뀔 거라고 믿죠.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냥 욕하고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이 단단한 구조를 깨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을 꿰뚫는 말입니다. 쓸모없어질 때 사라진다. 어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요. 어떤 나쁜 것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그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리베이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관행 왜 그렇게 끈질기게 안 없어질까요? 리베이트가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리베이트 같은 편법을 안 쓰고도 실력만으로 계약을 따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리베이트가 여전히 쓸모있는 방법이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부패를 쓸모없게 만드는 그 힘은 대체 뭘까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해답, 진짜 실력이 뭔지 한번 제대로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열심히 한다, 마음이 착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부정한 방법, 편법 이런 거에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 능력만으로 생존하고 자리 잡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는 바로 그 구체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관점이 확 갈리는 거죠.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참 착하고 성실해 이걸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관점은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편법 없이 정면 승부로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걸 진짜 실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패가 왜 계속 반복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도덕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원리, 즉 실력의 부재가 진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린 그냥 계속 화만 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바꾸는 그런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번째 이야기, 판을 바꾸는 능력. 이 실력이라는 게 어떻게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서 시스템 전체를 뒤바꾸는 힘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실력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는 생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거죠. 2단계는 경쟁, 이미 정해진 규칙 안에서 남들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단계예요. 그런데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판,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최고 수준의 실력은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시스템이랑 막 싸우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을 바꾸냐고요?
규칙을 어기지도 않고 시스템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대신에 뭘 하냐면 낡고 부패한 규칙들을 그냥 의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가 판치는 시장에 어떤 회사가 나타나서 리베이트 하나도 안 주는데도 압도적인 품질과 서비스로 모든 계약을 다 따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베이트라는 규칙 자체가 그냥 쓸모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패를 이기는 단 한 가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부패를 이기는 궁극적인 힘이 뭔지 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바꾸기 힘든지에 대한 어쩌면 좀 뼈아픈 진실일 수도 있어요. 부패를 끝내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정작 그 부패한 방법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만 요란하고 세상은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나는 부정한 방법 없이도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나? 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부정부패를 뭐랄까 꼭 싸워서 물리쳐야 할 거대한 괴물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부패는 우리가 막 싸워서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이 등장하는 순간 스스로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밝은 빛을 탁 켜버리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분야에서 낡은 관행과 부패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어버릴 그 압도적인 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